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정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5번째 챕터인 트랜스포터 레이어 전송 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송 계층에서는 저희가 공부할 게 이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 그러니까 그 하나의 컴퓨터에 보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보낼 때 소켓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소켓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소켓을 이용해서 멀티플렉싱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단에서도 엔드-투-엔드 커넥션을 맺고 있는 호스트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켓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주고 처리하는 걸 디멀티플렉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패킷 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릴리어블한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 에러 리커버리를 위해서 재전송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 같은 경우는 수신자가 데이터를 받을 때 버퍼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샌더한테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 다운, 천천히 보내라고 하는 그 플로우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젝션 컨트롤은 TCP 같은 경우에는 엔드-투-엔드에서 실제로 컨젝션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패킷 로스가 생김으로써 송신한 패킷에 대한 타이머가 아웃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수신자로부터 받는 어크날리지가 여러 개 중복돼서 받으면은 로스가 생겼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전송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컨젝션 그 윈도우라고 전송에 사용되는 윈도우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전송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서의 트랜스포터 레이어 프로토콜로서 UDP, TCP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UDP는 커넥션 리스 트랜스포터 레이어고 그 다음에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릴라이어블 트랜스포터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트랜스포터 레이어 서비스를 보시면 그림처럼 여기 호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 트랜스포터 레이어를 통해서 엔드-투-엔드 로지컬 커넥션이 생기고요. 그리고 서버 단에서도 여기 데이터를 받고 또 리스폰스를 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로지컬리는 하나의 링크로 이렇게 되지만 피지컬리 보면은 여러 개의 라우터와 글로벌 ISP, 리저널 ISP, 그 다음에 인스티튜셔널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까지 가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메시지를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세그먼트로 만들어서 TCP 또는 UDP 같은 전송 계층을 통해서 전송을 하면 수신단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리어셈블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구조로 동작합니다. 트랜스포터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우스홀드, 이제 집에 대한 걸로 비유를 하면 집에 보면은 여기 빌이라는 어떤 사람의 집에 보면은 아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N이라는 어떤 또 친구가 또 12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치면은 그 아이들, 여기 12명의 아이들 중에 여기 빌 집에 또 12명의 아이들 중에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면 주소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 봉투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엔벨로프가 IP 데이터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레터가 실제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가 N에서 빌집까지 가는 게 우체국에서 딜리버리 하는 것을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걸 수신했을 때 거기 보면은 주소도 있지만 수신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신자 정보가 바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신자의 이름이 포트 넘버라고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는 로지컬 커뮤니케이션 between 호스트에서 컴퓨터
호스트들 사이의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걸 처리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호스트 안에서 실제로 러닝,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 러닝 프로그램들 사이의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지컬 엔드-투-엔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TCP 같은 경우에는 릴라이블하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인오더 딜리버리가 제공되는 전송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처리하기 위해서 리트랜스미션을 통해서 타이머를 통해 가지고 리트랜스미션도 하고, 그 다음에 컨젝션 플로우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트랜스미션 레이스를 실제적인 그 리시버의 상태, 버퍼 상태와 네트워크의 컨젝션 상태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커넥션 셋업 단계를 통해 가지고 시퀀스 넘버를 서로 주고받아서 릴라이블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UDP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unreliable, unordered delivery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플로우 컨트롤, 컨젝션 컨트롤, 커넥션 셋업이었기 때문에 패킷들이 unordered, 비순서적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면은 UDP 위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레이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UDP는 그 IP의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의 단순한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CP, UDP 같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서비스에서는 딜레이 개런티라든지 밴드위드 개런티 같은 퀄리티 오브 서비스인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부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인 IP에서 QoS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는 하나의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컴퓨터, 여기에 어떤 서버, 여기에 컴퓨터에 대한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P3, P1, P2, P4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레이어 그 프로토콜 스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게 소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켓은 일종의 라이브러리로서 커널에 있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가 패킷수로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신자가 보낼 때 P1이 여기 P3한테 보낼 때 멀티플렉싱을 통해서 적당한 소켓을 통해서 거기에 바인딩 되어 있는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예를 들어서 TCP라면 TCP 포트 넘버를 이용하고 데스티네이션의 또 IP 주소를 이용해서 보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P2가 P4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소켓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랑 포트 넘버, 프로토콜 정보를 가지고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전송 계층에서는 송신자 포트 넘버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를 통해서 해당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TCP 소켓 같은 경우에는 소스 IP, 그 다음에 소스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네 가지 튜플을 가지고 실제로 TCP 엔드-투-엔드 커넥션을 아이덴티파이 이렇게 합니다. 자, 커넥션 오리엔티드 디먹스 얘는 지금 얘는 80이 이게 HTTP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클라이언트가 여기 서버, 예를 들어 이 서버가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www.skku.edu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80 포트를 이용합니다. TCP. 그러면은 그런 것 여기 어플리케이션 3와 어플리케이션 또 여기에서 3, 이 호스트에서 보내주면은 자, 이것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소켓을 이렇게 별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P2, P3가 두 개가 동시에 웹 브라우저를 띄워 가지고 이렇게 통신하는 구조인데요.
하나의 호스트, 여기 IP 어드레스 C를 쓰는 이 호스트가 똑같은 IP 주소를 갖지만 포트 넘버는 다르죠.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트 넘버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소스에 대한 포트가 이 같은 경우는 5775고 얘는 9175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도착하면은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8080 이렇게 똑같죠. 똑같지만 소스 IP와 포트, 데스티네이션 IP와 포트를 가지고 여기 커널에서 어떤 소켓으로 보내가지고 어떤 프로세스에게 세그먼트, TCP 세그먼트를 보낼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런 하늘색 그 TCP 세그먼트들 있죠. 다들 80 포트지만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IP 주소를 가지고 다른 적당한 소켓을 선택할 수 있는 디멀티플렉싱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UDP, Connection List Transport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UDP 같은 경우에는 Connection List, Best Effort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out of order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될 수 있다. 그래서 비디오라든지 오디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요. 이런 패켓 로스가 일어난다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RTP라는 리얼 타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리커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out of 그 오더 같은 경우 핸들링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NS라든지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같은 SMP 같이 네트워크에 있는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인데 다 UDP를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릴라이어블한 이런 트랜스포를 하려면 이런 RTP 같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에러 리커버리를 핸들링 할 수 있겠습니다. UDP 세그먼트 헤더는 아주 단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랭스, 헤더와 이 바디, 펠로드를 포함하는 걸 바이트 단위로 카운트를 해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책섬은 16비트 인티저로 해가지고 우리가 IP에 대해서 우리가 책섬 계산한 것들과 같이 once complement sum, 1의 보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그리고 UDP 쓰는 이유가 커넥션에 대한 이스태블리먼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프로토콜을 우리가 관리한다든지 응용을 만드는 게 심플합니다. 하지만 컨젝션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위 계층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필요하지만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 패킷 로스가 있더라도 중간에 로스가 있기 때문에 재전송한다든지 하면은 딜레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스카이피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재전송을 위한 딜레이에서 상대방의 말이 늦게 들리면은 불편하겠죠. 그래서 몇 개의 패킷이 로스 되더라도 톨러러블한 그런 응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보낼 수 있는 이런 UDP가 더 유용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UDP 책섬은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16비트 인티저로 해가지고 once complement sum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시브 단에서는 책섬 필드 있는 값과 새로 계산되는 책섬을 비교해가지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해서 핸들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eliable Data Transfer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데이터를 내려주면 트랜스퍼 레이어에서 TCP처럼 세그먼트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죠. Reliable 하면 이런 에러 핸들링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unreliable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 패켓 로스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전송 도중에 또 빗 에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단에서 받았을 때 빗 에러를 통해 가지고 디스카드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트워크 중간에서 컨젝션이 생겨서 라우터가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릴라이어블한 데이터 트랜스퍼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위 계층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내려주면 그걸 여기 unreliable transmission을 이렇게 샌드를 하기 위해서 패킷을 만들어서 전송을 합니다. 전송해서 수신단 쪽에서는 여기 펑션을 통해서 수신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예를 시퀀스 넘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acknowledge를 보내고,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만큼 모였다 싶으면은 상위 계층에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reliable 데이터 트랜스퍼를 디자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eliable 데이터 트랜스퍼를 위해서 우리가 state transition 다이그램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오토마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finite state machine FSM이라는 것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샌더와 리시버를 어떤 특정 상태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로 하고, 이 스테이트 현재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스테이트인 스테이트 2로 넘어가려면은 여기 위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패킷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액션으로서 버퍼링을 한다든지 어크날리지를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reliable 데이터 트랜스퍼를 위한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에러 리커버리를 위해서 핸들링 위해서 stop and wait라는 reliable 데이터 트랜스퍼에 대한 프로토콜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acknowledge를 보내서 받으면 다시 새로운 패킷을 보냅니다. 근데 단점은 실제로 유틸라이제이션 측면에서는 실제로 이만큼의 시간에 패킷을 실제로 이만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RTT라는 라운드 트립 요 타임 RTT에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타임 요게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거기에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그 패킷 사이즈에다가 밴드위드에서 R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틸라이제이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reliable 데이터 트랜스퍼를 위해서 파이프라인드 프로토콜이 제안이 됐습니다. stop and wait를 이용하면 미국처럼 큰 대륙에서 패킷 하나 보내고 에크고만 또 보내고 하면은 유틸라이제이션이 방금 본 것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패킷을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cumulative 액,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받았다는 걸 동시에 알려줌으로써 또 송신자가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파이프라인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드 프로토콜에는 고백N이랑 셀렉티브 리피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 우리가 파이프라인 통해면은 패킷을 하나가 아니라 여기처럼 세 개를 보내고 이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에크 받으면은 하나 에크 받을 때마다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보면은 실제적으로 여기 첫 번째 여기에다가 RTT 요 시간 그죠? 요 시간 동안에 보면은 실제로 3개의 패킷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수신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stop and wait보다 3배의 스루풋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N하고 셀렉티브 리피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고백N 같은 경우에는 샌더가 n개의 패킷, 이게 윈도우 개념입니다. n개의 패킷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패킷을 n개에 대해서 이제 패킷을 이렇게 보내는데, 수신자가 예를 들어서 송신자가 한 3개를 보내면은 3개에 대해서 다 받았다. 그래서 1, 2, 3에 대해서 3에 대한 acknowledge를 송신자가 받으면은 다시 다음 4, 5, 6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에 대해서 1, 2, 3인데 acknowledge 하나도 안 왔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 이제 1, 2, 3을 보내겠죠. 그리고 1이 만약에 로스가 돼서 3에 대해서 보내는데 그 1에 대한 에크가 로스가 되고 또 3에 대한 것도 빠지고 2에 대한 것만 도착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1, 2만 받았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을 새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구조로 동작하고요.
셀렉티브 리피드는 실제적으로 그 N개의 어크날리지 패킷을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보낸 거는 비슷합니다. 보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고백 L에서는 타이머를 딱 하나를 씁니다. 어크날리지 패킷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그러니까 처음 보냈는 거에 대해서만 타이머를 돌려가지고 만약에 타임아웃이 생기면은 처음과 그 다음에 보냈던 걸 동시에 다 보내거든요. 비효율적인 재전송을 합니다. 그렇지만 셀렉티브 리피트는 패킷마다 타이머를 가지고 어크날리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크날리지 패킷에 대해서만 재전송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밴드위드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백앤 샌더를 보시면 여기 윈도우 개념으로 해가지고 요 샌더 베이스와 그 다음에 n 샌더 베이스 플러스 n-1에 해당되는 요 윈도우에 대한 레인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란색은 이렇게 센터돼 있지만 아직 어크날리지가 안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블루 이쪽은 자 윈도우 있고 보낼 수는 있지만 아직 뭐 보내진 않은 거고요. 그리고 그린색은 실제로 이제 보내고 어크날리지 받은 거고 not usable은 우리가 윈도우가 아직 무빙을 안 했기 때문에 윈도우가 이쪽으로 무빙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뮬러티브 이제 액은 실제적으로 패킷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노란색을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마지막 노란색까지 왔다. 그러면 윈도우가 이렇게 쫙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 움직여-가지고 다음부터 이게 보낼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주면은 노란색처럼 여러 개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큐뮬러티브 액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oldest unacknowledged 패킷에 타임아웃이 생기면은 걔를 포함해서 다음 우리가 보냈던 패킷들을 다 이제 재전송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전송을 하면은 이 베이스에서 next sequence number -1이 next sequence -1이 실제로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in flight 지금 전송된 패킷들이거든요. 걔들을 다 이제 재전송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패킷이 중간에 하나가 로스되고 나머지는 다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 여러 패킷을 보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통해서 보시면은 샌드에서 윈도우 사이즈 4를 통해 가지고 0, 1, 2, 3에 대한 것을 동시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패킷 2, 세 번째 해당되는 패킷 2가 중간에 로스가 생겼어요. 뭐 중간에 뭐 라우터에서 컨젝션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빗 에러가 생기다든지 책섬 에러가 생겨서 에러가 생기면 수신다에서는 패킷 0, 1, 3 받고 2에 대해서는 못 받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크날리지 주면은 자 받는 대로 윈도우를 무빙할 수 있겠죠. oldest 패킷을 받았으니까 윈도우를 무빙해서 그 다음 패킷인 4를 보내고 자 그 다음에 1을 받으면은 1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패킷 5를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3을 딱 받았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가 안 받아졌죠. 그럼 2를 실제로 기다리는데 안 왔기 때문에 어크날리지를 1을 보냅니다. 이제 디플리케이트 액이 되죠. 그러면 실제로 1에 대한 걸 주기 때문에 2가 이그노울 됐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 고백엔에서는 타임아웃을 쓰기 때문에 패킷 2에 대한 타임아웃이 발생합니다. 그래 되면은 자 윈도우는 현재 2, 3, 4, 5죠. 그러면은 2, 3, 4, 5를 세로 이렇게 다 보냅니다. 실제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3도 도착하고 4, 5도 도착했어요. 근데 2가 로스가 됐기 때문에 2뿐만 아니라 3, 4, 5도 새로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좀 불필요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티브 리피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2가 로스가 되더라도 2만 재전송하게 해서 우리가 받았던 3, 4, 5를 재전송 요청을 안 하게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리피트에서는 리시브가
모든 correctly 패킷에 대해서는 acknowledge를 개별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sender가 acknowledge가 아직 수신이 안 돼 있는 패킷들에 대해서는 이제 재전송을 합니다. 특히 이제 타임아웃이 생기면 재전송을 하겠죠. 그 sender의 윈도우는 n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그림은 sender에 대한 윈도우고요. 그다음 밑에는 리시버에 대한 윈도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쭉 보내고 이 next sequence number 바로 -1이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이제 송신을 했어요. in-flight 패킷으로 갔는데 노란색은 acknowledge를 아직 안 받았고 그린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신 것처럼 얘 같은 게 노란색은 아직 안 받았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리시버 이제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out of order로 도착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핑크 같은 경우는 out of order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았지만 이미 받고 나서 acknowledge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gray로 된 거는 우리가 수신 expected 하기를 우리가 기대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핸들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보시면은 selective repeat에서는 자, 상위 계층에서 above가 application layer입니다. 그래서 패킷이 데이터가 오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available 윈도우에서 실제로 보낼 수 있는 그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전송을 하겠죠. 그리고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패킷 n에 대해서 타임아웃이 생기면은 재전송을 하고 타이머를 다시 돌리고요. 그리고 acknowledge n을 이렇게 n을 받으면 이 윈도우 안에서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기 녹색처럼 acknowledge 됐다 이렇게 표시를 마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요. 그리고 the n이 자 smallest acknowledge 되면 우리가 윈도우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advance 해가지고 다른 패킷이 전송되게 할 수 있습니다. 리시버 단에서는 자 리시버 이 레인지 안에서 패킷을 n이란 걸 받으면 acknowledge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내고요. out of order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버퍼링 합니다. 반면에 고백인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드 시키죠, 그죠? 하고 가장 최근에 받았던 패킷에 대한 acknowledge를 보냅니다. 그래서 duplicate 액을 이렇게 중복 액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in order 같은 경우에는 자 버퍼 돼 있고 in order 패킷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가 마지막 처음 가장 레스트 된 윈도우 스타팅 포인트에 대한 것이 acknowledge의 윈도우를 이제 move 해가지고 다른 패킷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윈도우에서 리시버 베이스가 실제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시버 베이스거든요. 여기서부터 내가 실제로 여기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 과거에 베이스 마이너스 n 그리고 베이스에 마이너스 1 같으면 여기 한 n개에 해당되는 거는 최근에 만 n개에 대해서 내가 그 acknowledge를 해가지고 다 송신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패킷을 그렇게 해서 내가 무빙을 딱 했잖아요. 했는데 acknowledge가 다 로스가 돼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상대방이 이렇게 패킷을 보냈을 때 이걸 acknowledge를 해줘야 되겠죠. 해줘가지고 내가 그 패킷을 못 쓸 때 송신자가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패킷 n 그죠? 예를 들어서 타임아웃이라든지 그런 거 생겨가지고 송신자가 다시 재전송을 하는 패킷에 대해서도 acknowledge를 해가지고 그 패킷에 대한 로스를 핸들링을 송신자가 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n 범위 내에 있는 패킷을 acknowledge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전 윈도우에 해당되는 패킷에 대해서도 핸들링을 하게 해서 어크날리지에 대한 로스를 처리하게 해서 송신자에서 패킷을 다시 다른 패킷을 보낼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티브 리피트에 대한 예를 보시면 윈도우 사이즈가 n일 때 패킷을 0에서 3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패킷 2, 아까처럼 패킷 2가 로스가 생겼어요. 그래 되면은 자, 각자에 대해서 어크날리지를 보내고 3에 대해서 보내죠. 고백연에서는 여기 3에 대해서 어크날리지 이제 1을 보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러면은 받으면은 이제 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이 무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 보내고, 얘 같은 경우 5 보내고. 4, 5가 이제 송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에크 3이 실제로 수신됐어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에크 이제 2가 해야지 무빙을 이렇게 윈도우를 더 할 수가 있는데, 무빙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패킷 2에 대한 타임아웃 생기면 샌딩을 이렇게 하죠. 샌딩을 하고, 4, 5에 대해서도 어크날리지 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패킷에 대한 2에 해당되는 어크날리지가 오면은 그때 윈도우를 자 2, 3, 4 하면은 윈도우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6, 7, 8, 9를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질문은 만약에 패킷을 자 2를 받으면은 송신자 측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6, 7, 8, 9를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셀렉티브 리피트에 딜레마가 있는데 뭐 이런 정상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윈도우 사이즈가 3일 때 시퀀스 넘버를 만약에 0, 1, 2, 3 이렇게 쓴다고 사용을 해요.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 2, 0, 1, 2 이 세 개를 보내죠. 윈도우 사이즈가 3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어크날리지를 받으면은 자, 0을 받았으니까 여기 이제 3을 보내고 또 1을 받았으니까 다음 자, 이 랩 어라운드 돼 가지고 0을 보내는데 그러면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은 3이 로스가 되고 그다음에 0이 이렇게 송신이 될 때 자, 위에서 0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서 제대로 이제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0이기 때문에 보내더라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B 예제에서는 0, 1, 2에 대한 어크날리지가 다 로스가 됐어요. 로스가 돼서 타임아웃이 생겨가지고 모두 재전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0, 1, 2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수신단에서는 실제로 0 받고 1 받고 2 받고 하면 이렇게 무빙을 하잖아요. 무빙을 해가지고 하면은 실제로 3, 0, 1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재전송을 하면은 old 1에 해당 패킷이 수신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expected한 패킷이 수신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퀀서 넘버의 사이즈는 자, 윈도우 사이즈 2배 이상 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시퀀서 넘버를 0, 1, 2, 3, 4, 5 해서 자, 사이즈를 자, 6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TCP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는 보시는 것처럼 자, 포인트 투 포인트 그 reliable 자, 인워드 바이트 스트림으로 딜리버리하고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고백앤하고 셀렉티브 리피트를 잘 이게 조합한 파이프라인 프로토콜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풀드 플렉스로서 서로 바이디렉셔널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로 전송할 수 있는 세그먼트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오리엔티드로서 시작 전에 핸드 쉐이킹을 해가지고 사용하여 시퀀스 넘버를 서로 공유해서 스테이트를 셋업해서 송수신을 릴라이벌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플로 컨트롤 해가지고 리시버의 버퍼가 오버팔럼 되지 않게 처리를 합니다. 그림은 TCP에 대한 세그먼트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넘버와 어크날리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reliable transmission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플래그 보면 여러 가지 뭐 urgent라든지 그 다음에 보면은 acknowledge라든지 push, reset, 시퀀서 finish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하고요. urgent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을 하는데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ush는 자 이게 리시버 버프가 꽉 차지 않더라도 빨리 이거 메시지를 위로 보내야 될 때, 어플 레이어 보내야 할 때 사용되는 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컨트롤 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리셋은 커넥션을 마칠 뭔가 그 봤을 때 실제로 액티비티가 없을 때 그 커넥션을 리셋을 시킬 수가 있고요. 피니시는 커넥션을 explicitly close를 할 때 사용되는 비트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16비트 책섬은 이제 에러 디텍션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는 이제 플로우 컨트롤에서 실제로 리시버가 받을 수 있는 버퍼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TCP에서 컨젝션 컨트롤입니다. 자, 컨젝션 컨트롤인데 이 비트 뭐 비트라든지 필드라든지 컨젝션 컨트롤을 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TCP에서 컨젝션 컨트롤을 할 것인가가 이제 퀘션인데 뒤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그림은 시퀀서 넘버와 어크날리지먼트 넘버에 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서 넘버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보낼 때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세그먼트의 첫 번째 바이트를 나타내는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크날리지먼트는 앞으로 내가 받을 세그먼트의 첫 번째 새로 시작할 넥스트 바이트의 시퀀스 넘버를 어크날리지먼트 그 필드에 이렇게 있고 여기 플래그에 A가 셋업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큐뮬러티브 액을 통해서 자 여기 어크날리지먼트에 있는 거 -1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크날리지먼트 넘버에 대한 해당되는 세그먼트를 나에게 보내라 라는 겁니다. 자, 리시버에서 out of 세그먼트는 이런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비록 세그먼트가 중간에 미싱이 되더라도 버퍼링을 해서 나중에 이제 받는 그런 구조로 해서 핸들링을 합니다. 그림은 TCP 시퀀스 넘버와 어크날리지먼트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텔넷 응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리모트 터미널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뭐 SSH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타입을 딱 치면 캐릭터인 C가 이게 날아가죠. 그죠? 사이즈가 1인. 그러면 시퀀스 넘버가 42이고 어크날리지는 여기 호스트가 나중에 보낼 때 어크날리지 79에 해당되는 자, 에코 해당되는 그러니까 C에 대한 똑같은 걸 에코를 하겠죠. 그거에 대한 넘버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어크날리지 할 때 42를 받았으니까 플러스 1인 43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얘가 받아서 자 43에 해당되는 거 보내고 어크날리지는 여기에서 실제로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 79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이제 80에 대한 거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것을 보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TCP에서 제존성을 위해서 우리가 타임아웃을 위한 값을 계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라운드 트립 타임을 통해서 타임아웃을 계산해서 reliable transmission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CP에서 라운드 트립 타임을 기반으로 타임아웃을 계산하는데 너무 라운드 트립 타임이 이게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 타임아웃을 우리가 할 때 RTT를 너무 짧은 걸 가지고 하면은 프리머티어 타임아웃이 생겨서 필요 없는 재전송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길면은 뭔가 그 패킷이 로스 됐을 때 리스폰스 타임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RTT를 에스티메이트 할 때 샘플 RTT를 해서 내가 방금 보낸 것에 대한
패킷 세그먼트에 대한 라운드 트립 타임을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RTT 값이 이게 업 앤 다운 그러니까 배력을 하기 때문에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커런트 샘플 RTT뿐만 아니라 자 최근에 과거의 메저먼트와 에버리지를 한 걸 가지고 에버리지 썸을 합니다. 웨이티드 에버리지 썸.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포뮬러처럼 자 현재 샘플에 대한 라운드 트립 타임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자 12.5% 그러니까 해당되는 웨이트를 주고 얘는 나머지 87.5%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히스토리에 해당되는 지금까지의 에버리지 값에 대해서 웨이트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란 점은 샘플 RTT인데 여기 분홍색 점은 에스티메이티드 RTT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함으로써 우리가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라는 걸 통해서 좀 안정적인 우리가 expected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때 이 average 값뿐만 아니라 뭔가 safe margin에서 뭔가 deviation 해당되는 것도 좀 뭔가 더해줘 가지고 약간 더 서플러스를 통해서 자 조금 더 마진을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진 값으로서 할 때 이 데비에이션 RTT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방금 우리가 샘플 세그먼트에 대한 RTT다가 expected 된 거의 차이를 이번에는 베타를 씁니다. 한 25% 정도. 그리고 과거에 이 데비에이션 RTT를 한 75%를 써가지고 마찬가지로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타임아웃은 estimated RTT에다가 deviation RTT 한 4배 정도 해서 마진, safety 마진을 둬가지고 우리가 타임아웃을 써서 우리가 세그먼트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이 타임아웃이 생기면은 재존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eliable data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고백앤과 셀렉티브 리피트를 TCP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이프라인 세그먼트 어큐뮬티브 액 해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어큐뮬티브 액을 통해서 고백앤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트랜스미션 타임에서 가장 먼저 보낸 oldest unacknowledged 세그먼트에 대한 타이머를 돌리는 것은 고백앤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렇지만 수신단이 만약에 out of order로 패킷을 받았을 때 고백은 드랍을 하지만 selective retrieve는 그걸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acknowledge를 하는데 그 버퍼링을 하는 거는 실제로 selective repeater와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 생기면은 리트랜스미션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엔처럼 듀플리케이트 액이 생겼을 때도 이게 한 듀플리케이트 액이 3개 생긴다. 그러면 오리지널 액이랑 듀플리케이트 액 3개랑 4개가 생기면 패킷이 로스됐다 해가지고 재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TCP는 리트랜스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TCP 같은 경우에는 상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데이터를 받으면은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이렇게 러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은 해당되는 세그먼트를 재전송합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다시 리스타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크날리지를 받으면은 이전에 해당되는 세그먼트까지 다 커버된다. 어큐뮬러티브 액이라면은 그것들을 다 액이 됐다 하고 무빙 윈도우를 트랜스미션 윈도우를 이렇게 무빙 해가지고 전송하고 첫 번째에 해당되는 세그먼트에 대한 타이머를 이렇게 동작을 시킵니다. 자, 슬라이드는 TCP 재전송 시나리오를 보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8바이트를 보냈어요. 시퀀스 넘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다음 받을 거는 100번째 바이트겠죠. 근데 이게 액이
로스가 돼가지고 타임아웃이 생겨서 재전송을 이렇게 해서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로스트 액에 대한 핸들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프리머티어 타임아웃이 생겨가지고 92, 100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어크날리지를 이렇게 두 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어크날리지가 도착 전에 타임아웃 생기니까 처음에 92에 해당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재전송을 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으면은 그 다음에 자 여기 120에 대한 것도 받으면 우리가 듀플리케이트 된 거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머티어 타임아웃에 해당되는 값을 갖더라도 있는 그 타임아웃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 값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액이고, 그죠? 그래서 프리머티어 타임아웃이 생기는 경우도 핸들링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머러티브 이제 액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두 개에 대한 세그먼트 받으면 첫 번째에 대한 액이 로스가 되더라도 두 번째 액이 8바이트, 20바이트에 대한 걸 커버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그먼트인 120부터 시작한 것을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TCP에서는 패스트 리트랜스미트가 있는데요. 자, 타임아웃 피어리드가 상대적으로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uplicate 액을 통해 가지고 중간에 컨젝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로스가 됐을 때는 수신자가 이 duplicate 액을 보냄으로써 샌드가 송신자가 보다 빨리 리트랜스미트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CP 리트랜스미터는 샌더가 3개의 액을 우리가 트리플 듀플리케이트 액을 받는다면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전에 하나 받았는데 그럼 결국 4개를 받겠죠, 액을. 그래 되면은 그게 해당되는 세그먼트를 전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두 번째 세그먼트가 로스가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해서 또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첫 번째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액이 보면은 첫 번째에 대한 거 액 해가지고 100을 이제 해서 내가 두 번째 받아야 되는데, 자, 근데 duplicated 액 요게 3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 4개에 해당되는 액을 받으면은 타임아웃이 여기 생기기 전에 바로 이렇게 패스트 리트랜스미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플로우 컨트롤인데요. 플로우 컨트롤은 TCP 리시버의 버퍼의 양을 알려줌으로써 버퍼가 오버헬럼 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P가 있고 TCP가 있고 이게 TCP 소켓 리시버 버퍼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가져가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은 리시버의 윈도우가 특히 버퍼가 오버헬럼 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는 프리 버퍼 스페이스 버퍼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RWND가 리시버 윈도우, 어베일러블 윈도우인데 그 acknowledgement 메시지에 보면은 그 리시버의 이 플로우 그저 컨트롤을 위한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송신자가 이걸 가지고 트랜스미션 레이스를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따가 우리가 공부할 컨젝션 컨트롤이랑 플로우 컨트롤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낼 수 있는 양을 결정을 합니다. 자, 커넥션 매니지먼트는 실제로 데이터를 보내기 중에 핸드쉐이킹을 통해 가지고 자, 이게 스테이트로 TCP에 관련된 스테이트를 셋업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시퀀스 넘버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 스테이트라는 게 여기 스테이트가 이스태블리시 됐다.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베리어블 이런 것들을 할당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켓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TCP를 이용한다면
이런 어떤 상태,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커널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웨이로 핸드 스위킹 하면은 이야기를 하자, 그럼 이스태블리시 됐고 상태가 OK라는 메시지 받으면 이스태블리시 돼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로 보면은 실제로 리퀘스트 커넥션에서 시퀀스 넘버를 보내주고 accept 하겠다 해서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two-way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자, 딜레이가 베리어블 하고 또 메시지가 로스 될 수 있고 그러면 메시지 리오더링 해서 뭔가 시퀀스 넘버가 제대로 교환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리퀘스트를 해서 이스태블리시 해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거 메시지 받기 전에 리트랜스미션을 하게 됩니다. 타임 아웃이 생겨가지고 리트랜스미션을 하면은 실제로 이따가 받고 이스태블리시 됐는데 새로운 또 커넥션이 또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럼 두 개가 생기죠. 그러면 이게는 불필요한 똑같은 여기 프로세스 커넥션인데 리시버 단에서는 두 개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ave open 커넥션이 생기는 이런 문제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X 해서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처리를 해서 처리를 이제 하는 이런 구조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이스태블리시 돼가지고 오고 리트랜스미션을 하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클로즈를 여기에서 보면은 커넥션 클로즈를 하겠다 했는데 새로운 이 이스태블리시먼트 때문에 리트랜스미션 패킷이 나중에 또 받게 되는 또 이상한 또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3-way 핸드쉐이킹이 실제로 TCP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CP에서 시퀀스 넘버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sync bit하, acknowledge bit하고 acknowledge number, 시퀀스 넘버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sender는 다시 acknowledge 그리고 acknowledge number를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아까 봤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te 보면 listen에서 sync, send, establish 상태로 이렇게 변환되고 서버 단에서도 listen 처음에는 listen 하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sync, receive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establis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3-way 핸드쉐이킹에 대해서 final state machine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isten 하고 있다가 receive를 받으면은 리시버 사이드에서는 보내고 acknowledge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 establish 되고요. send 같은 경우에는 sync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sync 액을 받으면 액을 보내고 establish 되는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TCP 같은 경우에 클로징 할 때는 이 finish bit을 셋업하고 송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finish bit 해서 보내고 acknowledge 받고 여기 상대방도 다시 finish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acknowledge를 해서 종료를 하고 이제 gracious time 해가지고 타임아웃에 to max segment lifetime에 해당되는 한 30초 동안 기다려가지고 전송이 늦게 되거나 디투어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수신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congestion control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how many sources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스가 데이터를 보내더라도 네트워크가 이걸 핸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TCP 같은 경우 엔드-투-엔드고 중간에 네트워크에 있는 라우터가 컨젝션이 일어났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호스트들이 알 수 있는 컨젝션이 일어났던 걸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패킷 로스를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롱 딜레이, 라우터의 버프에서 이런 딜레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사인으로 하는데 TCP에서는 그 로스트 패킷 또는 롱 딜레이에 의한 뭐 타임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매트릭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컨젝션에 대한 걸로 보면은 여기 to send가 여기 각각 리시버에게 보낼 때 여기 라우터를 공유를 합니다. Unlimited Shared Output Link Buffer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속 그
버퍼링이 되니까 로스가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throughput, delay는 결국 그 리시버에서 sending rate에 대한 펑션으로서 실제로 이게 결정이 됩니다. 샌드가 얼마만큼 보내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커브를 해가지고 보내면은 자 링크 밴드위드스를 결국은 2분의 1로 결국 나눠가지고 갖게 되겠죠, 그죠? 각각 호스트 A랑 B랑. 근데 딜레이는 여기 거의 링크 밴드위드스에 가깝게 이렇게 하면은 컨젝션이 돼가지고 딜레이가 거의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large queuing 딜레이가 실제적으로 겪게 되겠죠, 그죠? 링크 커패시티에 가까이 되면. 그래서 TCP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로스가 생겨서 네트워크 컨젝션이 생기면은 트랜스미션 레이스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커패시티가 꽉 차는 것들을 좀 막아서 라우터에서의 그런 전송 이렇게 하는데 사용되는 그 밴드위드스에 대한 커패시티를 이렇게 꽉 차지 않게 해서 딜레이를 줄이는 걸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 같은 경우는 자, 파이나이트 이번에는 파이나이트 버퍼가 있을 때는 문제가 이제 패킷 로스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샌더가 타임드 아웃 패킷을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패킷을 보내면 여기 finite sync shared output에서 패킷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패킷을 이렇게 해서 자, 보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두 개의 호스트가 람다가 커패시티 가까우면 서로 아웃풋에서의 여기에 스루풋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비례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오므로서 자, 패킷이 로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버퍼가 이렇게 중간에 꽉 차게 되면. 자, 그래서 실제 오리지널 패킷에다가 재전송을 또 하는 패킷이 생기겠죠. 로스가 생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스루풋을 이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여기 2분의 R로 보낼 때 2분의 R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적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재전송에 의한 그 링크 밴드위드스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굿풋,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스루풋은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타임아웃이 또 프리머티얼리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동작해서 투 카피가 또 보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굿풋이 좋아지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래 되면은 네, 이런 경우엔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자, 이게 스루풋이 더 이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듀플릿도 이제 줄이면서 또 컨젝션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중요한 리서치 이슈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젝션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TCP처럼 엔드-투-엔드 컨젝션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어떤 비트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TM이라는 Asynchronous Transfer 모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이 과거에 개발됐는데 여기에서는 explicitly 이렇게 네트워크 컨젝션 알려주지만 TCP 같은 경우는 no explicit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컨젝션은 자, 여기 보면 로스나 딜레이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TCP 컨젝션 컨트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TCP 컨젝션 컨트롤은 이 AIMD에서 Adap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에서 증가는 이렇게 천천히 하고 감소는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exponentially 감소하는 걸 AIMD라 합니다. 그래서 컨젝션 윈도우에 대한 전송을 하기 위한 윈도우가 컨젝션 윈도우, CWMD거든요. 컨젝션 윈도우. 그래서 컨젝션 윈도우만큼 TCP 세그먼트를 동시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쫙 보낼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어크놀리지를 받을 때마다 이 CWMD가 하나씩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로스가 생기면은 이 CWMD 컨젝션 윈도우를
반으로 이렇게 줄여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처럼 자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다가 CWMD가 로스가 생기면 반으로 줄고 또 천천히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로스가 생기면 반으로 줄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보이죠? AIMD. 그래서 SO라고 이렇게 하죠. SO. 자, 여기 톱니를 SO라 하죠. 그래서 TCP 컨젝션 컨트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요 CWMD가 실제로 전송할 수 있는 윈도우, 파이프라인을 보낼 수 있는 그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샌더에 그 실제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레인지는 last byte sent와 acknowledge then last byte acknowledged와 last sent 요 사이즈 요거. 자, 요걸 이제 보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면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컨젝션 윈도우 얘와 그 다음에 리시버의 버퍼 사이즈를 고려한 RWND를 고려해서 미니멈 값을 택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TCP에서 트랜스미션한 레이트는 이 RWND에다가 자, 라운드 트립 타임만큼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속도를 다이내믹하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TCP는 처음에 보낼 때는 하나의 세그먼트 보내고 그 다음에 어크날지 오면은 CWMD를 하나 더 증가해서 두 개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보내고 두 개에 대한 걸 오면은 하나씩에 대해서 보내면 결국 한 개, 두 개, 네 개에서 EAK 해가지고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보면은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실제로 슬로우 스타트 하나부터 하나씩 한다지만 결국은 exponentially fast하게 ramp up,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가 계속 증가시키면 빨리 하면 안 되니까 리니어하게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리니어. 이게 congestion avoid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TCP는 slow start와 congestion avoidance period로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패킷 같은 경우 타임아웃이 생겼을 때 TCP에서는 자, 타임아웃이나 로스에 대해서도 네, 어떻게 하냐면 CWND를 예를 들어 뭐 자, 16이었으면 이게 1로 줄고 그 다음에 자, 슬로우 스타트가 네, 시작되겠죠. 근데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증가되죠. 근데 듀플리케이트 액이 만약에 생기면 TCP 리노 같은 경우에는 자, 듀플리케이트 액 같은 경우는 이걸 CWMD를 1으로 하지 않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컨젝션 윈도우를 자, 반으로 줄여 가지고 그때부터 컨젝션 어보이던스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컨젝션에 대응하게 합니다. 근데 태오는 타임아웃이든 듀플리케이트 액이든 무조건 CWMD를 1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효과적이지 않은 컨젝션 컨트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 태오는 먼저 처음에 나왔던 버전이고요. 리노는 그 다음에 이게 개선된 TCP 컨젝션 컨트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CP에서 컨젝션 어보이던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컨젝션 윈도우인 CWMD가 1, 2 이렇게 해서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다가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부터는 모든 그 세그먼트 CWMD에 있는 게 수신되면은 세그먼트를 하나씩 증가 이렇게 시키게 해가지고 리니어하게 CWMD를 증가합니다. 그렇게 하다 패킷 로스가 이 지점에 생기면은 리노 같은 경우는 스레시홀드 반만큼 해가지고 반을 줄이고 그죠? 여기에 보면은 그 실제적으로 자, 여기 보면 여기 원래 여기 있었던 CWMD 여기 반이 12에 반이 되는 걸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로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컨젝션 어보이던스 모드로 가고요. 그 다음에 태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줄면 무조건 CWMD가 1로 바뀌어가지고 스레시홀드는 또 같게 해서 여기에 반인 걸로 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태오 같은 경우는 타임아웃이든 듀플리케이트 액이든 둘 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하지만 리노 같은 경우에는 타임아웃이 생길 때만은 이렇게 CWMD가 1이 되고 듀플리케이트 액은
이처럼 CWMD의 반만큼 스레스홀드를 하고 있어 컨젝션 어보이던스로 동작하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네트워크의 더 다이내믹성의 반응을 잘 해서 효과적으로 동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좀 생겨가지고 패켓이 좀 로스가 돼가지고 할 수가 있고 컨젝션이 많이 세가지고 로스가 낼 수가 있는데 실제 듀플릭 같은 경우는 딜레이에 의해 가지고 생겼다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덜 시리어스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TCP가 빨리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TCP 스루풋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AIMD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average TCP 스루풋은 4분의 3 곱하기 자 W가 보면 average 윈도우 사이즈 보면은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그러면은 로스가 생길 때 그러면 거기에다가 라운드 트립 타임으로 해서 스루풋이 이렇게 된다고 계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CP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자 패켓 로스가 L일 때 실제적으로 여기 논문에 보시면 TCP 스루풋은 1.2 곱하기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이걸 나눠 가지고 RTT와 그 프로버티의 루트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기가 같은 경우에서 스루풋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CP 이제 페어니스인데요. 커넥션 1하고 2는 결과적으로 링크 커패시티가 R이면은 자 2분의 R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커넥션 1에 대한 스루풋, 커넥션 2에 대한 스루풋인데 자 처음에는 자 여기 보면은 자 시작해가지고 CWMD 기반의 스루풋이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패켓 로스가 생기면은 반으로 줄죠. 왜냐하면 그 CWMD가 결국 그 반으로 줄잖아요, 그죠? 듀플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가지고 줄고 다시 증가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밴드위드스가 여기 45도에 해당되는 이 지점으로 갑니다. 그래 되면은 결국 이퀄 밴드위드 쉐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CP는 두 커넥션에 대해서 페어니스를 잘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TCP 같은 경우는 자 보면은 현재 9개의 존재하는 existing 커넥션인데 한 개가 뭐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자 10분의 R 그 다음에 11개 들어서 20개가 되면은 그죠? 실제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2분의 R에 해당되는 링크 밴드위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페어니스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UDP 같은 경우는 그리디하게 많이 보내면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UDP가 좀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랜스포터 레이어에서 기능들,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 그 다음에 플로우, 컨젝션 컨트롤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TCP에서 그 인터넷에서 TCP, UDP 기반의 트랜스포터 레이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TCP 샌딩 속도는 결국은 자, 리시버 피드백,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컨젝션을 통한 피드백을 통한 CWMD를 가지고 트랜스미션 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구하고 트랜스미션 레이트도 CWMD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